세계 1위 안세영, 또 쉬지 못합니다. BWF 공식 출전 명단에 안세영이 7월 일본 오픈과 중국 오픈 두 대회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슈퍼 750과 슈퍼 1000, 일주일 간격으로 열리는 최상위급 대회를 연속으로 뛰는 일정입니다. 그런데 안세영은 6월 대회들은 건너뜁니다. 왜 6월은 건너뛰고 7월부터 강행군에 나서는지, 그리고 다가올 일본 오픈에 안세영 말고 또 어떤 한국 선수들이 출전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정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일본 오픈은 2026년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등급은 슈퍼 750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중국 오픈이 2026년 7월 21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창저우에서 개막합니다. 창저우는 상하이 인근 도시이며 이 대회는 BWF 월드 투어에서 최고 등급인 슈퍼 1000입니다. 즉 안세영은 7월 셋째 주와 넷째 주 도쿄와 창저우를 연이어 오가며 두 개의 최상위급 대회를 소화하게 됩니다. 사실상 휴식 없는 2주 연속 강행군입니다. 이번 일본 오픈에는 한국에서 총 13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종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여자 단식에는 안세영, 김가은, 심유진이 나섭니다. 남자 복식에는 서승재, 김원호조, 그리고 강민혁, 기동주조가 출전합니다. 여자 복식에는 이소희, 백하나 조와 김혜정, 공이용 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혼합 복식에서는 김재현, 장하정 조가 나섭니다. 단식의 안세영을 비롯해 세계 정상권 남자 복식 서승재, 김원호까지 한국 대표팀의 주축이 대부분 참가하는 구성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중국 오픈에서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혼합복식 김재현, 장하정조가 중국 오픈 출전 명단에서는 빠집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두 대회를 연속으로 소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안세영이 두 대회에 모두 나서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BWF 규정에 따른 의무 출전이라는 점입니다. BWF는 단식 세계 랭킹 1위부터 15위까지의 선수들에게 일정 수 이상의 대회 출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슈퍼 1000 등급 4개 대회 전부, 슈퍼 750 등급 6개 대회 전부, 그리고 슈퍼 500 등급 9개 대회 중에서 최소 2대회, 이 기준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슈퍼 1000인 중국 오픈과 슈퍼 750인 일본 오픈은 세계 1위인 안세영에게는 선택지가 아니라 반드시 출전해야 하는 대회입니다. 만약 1위부터 15위 안에 드는 선수가 서류를 갖춘 부상 사유 없이 이런 대회에 빠지면 BWF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만큼 강제력이 있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바로 안세영이 6월에 등급 낮은 대회들은 건너뛰면서도 7월에 두 대회만큼은 빠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6월에도 BWF 월드 투어 대회는 계속 열립니다.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마카오 오픈, 23일부터 28일까지 미국 풀러턴에서 US 오픈, 그리고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캐나다 마컴에서 캐나다 오픈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대회들은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은 대회들입니다. 앞서 설명한 BWF 의무 출전 규정의 강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안세영 입장에서는 이 대회들을 굳이 모두 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6월의 하위 등급 대회는 출전하지 않고 의무 대상인 7월의 두 상위 대회부터 본격적으로 나서는 일정 구성입니다. 이는 무리한 일정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체력을 안배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출전 명단이라는 사실에서 추론한 해석이라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안세영의 전반기는 어땠을까요? 강행군이라는 표현이 왜 따라붙는지 기록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안세영은 올해 전반기에만 무려 8개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1월 말레이시아 오픈 슈퍼 1000을 시작으로 인도 오픈 슈퍼 750, 아시아 단체 선수권, 전형 오픈 슈퍼 1000, 아시아계 인선수권, 세계 여자단체 선수권, 싱가포르 오픈 슈퍼 750, 그리고 인도네시아 오픈 슈퍼 1000까지. 그런데 놀라운 건 이 8개 대회에서 안세영이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전부 결승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전형 오픈을 제외한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형 오픈에서는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나머지 7개 대회는 모두 정상에 올랐습니다. BWF 월드 투어는 모든 경기가 토너먼트 방식입니다. 한 번 지면 거기서 끝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안세영처럼 매 대회 결승까지 올라가는 선수는 그만큼 많은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경기 수를 보겠습니다. 안세영은 기권승으로 끝난 한 경기를 제외하고 전반기에만 총 38경기를 치렀습니다. 이는 올해 전반기 전 세계 모든 배드민턴 선수를 통틀어 가장 많은 경기 수입니다.
매 대회 결승까지 올라가는 압도적인 성적이 동시에 가장 가혹한 경기 일정으로 돌아오는 셈입니다. 강행군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 빡빡한 일정이 일본 오픈과 중국 오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8월에는 인도 뉴델리에서 세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개인전이 열립니다. 한 해 개인전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무대입니다. 9월에는 중국 선전에서 차이나 마스터스 슈퍼 752 그리고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에는 덴마크 오픈과 프랑스 오픈 두 개의 슈퍼 750 대회가 유럽에서 연이어 열립니다. 11월에는 코리아 오픈과 일본 마스터스 두 개의 슈퍼 500 대회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12월 시즌을 마무리하는 BWF 월드 투어 파이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매달 쉴 틈 없이 대회가 줄줄이 이어지는 일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안세영은 6월에 등급 낮은 대회들은 건너뛰고 7월 14일 일본 오픈과 21일 중국 오픈 두 상위 대회부터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두 대회 모두 BWF 의무 출전 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서야 하는 대회입니다. 전반기에만 8개 대회 전부 결승 진출, 그중 7개 우승, 그리고 전 세계 최다인 38경기. 이미 한계에 가까운 일정을 소화한 안세영에게 하반기는 더 촘촘한 강행군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결국 부상과 컨디션 관리입니다. 압도적인 실력만큼이나 몸 상태를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하반기 안세영의 독주를 좌우할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이 부분은 기록에 근거한 전망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쿄에서 시작될 안세영의 하반기 첫 발걸음 7월 14일 일본 오픈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